아니, 진짜 키스도 해본 적 없어요? 네, 사실 전부 다 처음이라서요. 푸, 귀엽네. 괜찮아요. 제가 전부 다 가르쳐 줄게요. 사랑의 시작은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뜨겁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눈을 뜨는 걸 느꼈어요. 더는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애보다 20살이나 많은 아직 사랑에 서툰 그의 눈을 마주한 순간 제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조용한 비가 내렸죠. 시계는 아직 오전 6시였지만 나이가 드니 일찍 눈이 떠져서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부엌으로 가서 커피 메이커에 물을 붓고 인스턴트가 아닌 원두를 직접 갈아서 향긋한 커피를 내렸어요. 이것만큼은 예전부터 고수하던 습관이었죠.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문득 커튼 너머를 바라봤어요.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가 어딘가 옛 기억을 불러왔어요. 그 사람과 헤어진 지 벌써 10년. 남편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마저 떠나고 제 삶은 더욱 소리 없는 세상이 되었죠. 혼자만의 시간은 평화롭고 고요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쓸쓸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제 삶에 그 애가 나타난 건 3개월 전이었어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동네 카페에서 저는 일주일에 이틀 아르바이트를 했죠.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라는 동네 아주머니의 말씀에 마지못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그 애는 그 카페의 신입 직원으로 왔죠. 대학교를 휴학 중이라는데 몸이 좀 마르고 부드러운 미소가 예뻤어요. 처음엔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애의 순수하고 여린 모습이 어쩐지 자꾸만 눈에 밟혔죠. 그 애에게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풋풋함이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서 오래전에 잊었던 제 젊음을 봤어요. 오늘도 원두 갈아주실 수 있나요? 네네. 아니, 젊은데도 맛의 차이를 아네. 기특하네. 처음엔 딱 이 정도의 대화가 전부였어요. 그 애도 저를 그저 친절한 나이 많은 누나 정도로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저는 그 애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창고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죠.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에 그 애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왔다는 것,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요. 왠지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예전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외로움을 안고 살았으니까요. 남편의 차가운 등 아이가 떠난 뒤의 공허함. 그 시절의 외로움이 되살아나 저를 감쌌죠. 그날 이후 저는 그 애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애에게 도시락을 싸주거나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빌려주며 조금씩 오지랖 넓은 연상의 여자를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카페 동료인 영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언니, 너무 민준이한테 잘해주다 버릇 나빠져요. 요즘 젊은 애들 무섭다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영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 애도 점차 마음을 열고 때때로 누나를 만나는 게 즐거워서 오는 거예요. 라고 쑥스럽게 말해주곤 했죠. 귀엽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외로웠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와 그 애는 단둘이서 카페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가게 안은 이미 불이 꺼진 채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죠. 고작 커피를 내리고 청소를 하는 일이었지만 그 애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누나는 예전에 인기 많았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예쁘니까요. 지금도 예쁜데 뭐. 풋풋한 젊은 남학생에게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심장이 살짝 빨리 뛰었죠. 고마워. 그냥 하는 말이라도 기쁜 건 어쩔 수 없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제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 애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저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애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예쁘니까요. 지금도 예쁜데 뭐. 단 한마디였는데 이렇게나 가슴을 뛰게 하다니.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그 다음 주 화요일 카페는 쉬는 날이었어요. 별다른 계획 없이 마트에 가려고 할 때 휴대폰이 울렸죠. 누나 오늘 쉬는 날이죠? 괜찮으시면 점심 같이 먹어요. 전화 너머의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긴장한 듯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죠. 좋지. 사치스럽지만 가끔은 젊은 사람이랑 밥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도 어딘가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근처 식당에서 만나 둘이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 애는 저보다 훨씬 빨리 먹었고 늘 그렇듯 예의 바르게 물을 따라 주었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우리 집 가까운데 들렀다 갈래요? 그 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었어요.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제 방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혼자 살아서 물건은 별로 없었지만 꽃병에 꽂아둔 백합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서 돌아오니 그 애는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마치 면접을 보는 것처럼 꼿꼿한 자세로요. 너무 긴장하지 마. 저는 웃으며 차를 건넸어요. 그 애는 살짝 멋쩍게 웃으며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한동안은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나눴죠. 카페에서 있었던 일, 좋아하는 음악, 가족 이야기.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마냥 행복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뚝 끊겼을 때 침묵 속에 무언가가 흘렀어요. 저는 그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 커튼을 치러 갔죠. 그때 등 뒤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누나. 뒤를 돌아보니 그 애가 서 있었죠. 거리는 고작 수십 센티미터. 그 애의 눈은 진지했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각오를 했어요. 키스해 볼래요? 네? 궁금하잖아. 괜찮아. 억지로 말고 마음이 끌린다면.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입술을 가까이 했어요. 키스는 짧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그의 불안과 당혹감 그리고 어렴풋한 욕망이 뒤섞여 있는 게 전해졌죠. 입술이 떨어지자 그 애는 얼굴이 빨개져서 시선을 피했어요. 미안해요. 뭔가 이상했죠? 푸 귀엽네. 첫 키스는 다 그런 거야. 저는 그 애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괜찮아.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 애의 눈이 천천히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불안감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지냈어요. 그 애와 나눈 그 짧고도 확실한 키스의 온기가 아직 입술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이렇게 선명하게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 애는 젊고 분명 금방 실증 낼 거야. 이런 나이 든 여자는 한때의 충동일 뿐이겠지. 그런 생각도 머리를 스쳤죠. 하지만 그 애는 달랐어요. 그날 이후 그 애는 매일같이 연락을 줬어요. 메시지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고 때로는 또 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부드럽게 닿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 애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에서 함께 마감을 하던 중 갑자기 그 애의 전 여자친구가 찾아왔어요. 길쭉한 몸매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는 그 애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팔을 잡고 끌고 가려 했죠. 민준아, 이 사람 뭐야? 너 아직도 나 잊지 못했잖아. 그 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이런 젊은 애들의 싸움에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 그 순간 그 애가 제게로 돌아섰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미안해.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더 이상 너한테 신경 쓸 마음 없어. 그의 단호한 말에 여자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씩씩거리며 카페를 나갔어요. 그의 손은 아직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의 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 저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죠. 다음 토요일 또다시 카페 정리를 마친 뒤 그 애와 저는 말없이 제 집으로 향했어요. 방에 들어서자 그 애는 전보다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죠. 저도 옆자리에 앉았고요. 거리는 가까웠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누나 또 그때처럼 해도 돼요? 그 말에 가슴이 꽉 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죠. 천천히 해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의 손이 제 볼에 닿았어요.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이 사랑스러웠어요. 그 애는 전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낸 듯 다시 한번 키스를 해왔죠. 이번엔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깊게. 그 입술에 그의 진심이 녹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냥 느끼는 대로 하면 돼. 지금의 너로 충분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몸을 부드럽게 끌어당겼어요. 어깨가 맞닿고 심장 박동이 전해졌죠. 그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저의 것과 겹쳐갔어요. 그의 손이 어색하게 제 등에 감겼죠. 아직 불안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는 그 움직임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 애는 진지한 아이니까요. 다정하고 솔직하고 착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이끌어주고 싶었어요. 천천히 그 애의 셔츠 단추에 손을 올렸죠. 그 행동에 그 애는 살짝 어깨를 움츠렸어요. 저 진짜 처음이라서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아주 예뻐. 그 애의 맨살에 손이 닿았어요. 젊고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섬세함도 느껴지는 몸이었죠. 저는 제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을 강하게 실감했어요. 누군가와 닿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다니. 아프지 않아요? 저 힘 조절 같은 거 잘 못하는데. 괜찮아. 내 손은 따뜻하니까. 그의 배려가 가까이에서 느껴지고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려는 모든 움직임이 서툴지만 따뜻했죠. 제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았어요. 처진 살은 중력을 거스를 수 없었고 시간의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죠. 하지만 그 애는 그것을 한 번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고 만져왔죠. 마치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일까. 그 애의 품속에서 저는 시간을 잊었죠. 키스하고 껴안고 몇 번이고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을 무렵 우리는 소파에 어깨를 기댄 채 앉아 있었죠. 그 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관계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분명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날 거야.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만이라도 누군가와 이어진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으니까. 누나,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너를 만나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거든.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스함이 가슴에 뭉근하게 퍼져갔죠. 그날 그 애는 오후에 대학 일이 있다며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문득 뒤를 돌아보더니 살짝 쑥스럽게 말했죠.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기다릴게.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방에서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거울을 보니 볼이 살짝 붉게 물들어 있었죠. 눈빛에도 활기가 돌아와 있었고요. 커피를 내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그 애를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사랑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살이 되든 사람은 누군가를 원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법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따스함을 밝혀줄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계절은 변하지만 오늘이라는 날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죠.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58살이지만 나는 아직 사랑을 할 수 있다.